안녕하세요. 취준진담입니다. 오늘은 자소서 작성하는 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경험과 경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 부분입니다. 경험은 우선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매 학기별로 수강 과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교양 과목도 있고 전공 과목도 있겠죠. 그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팀별 프로젝트를 한번 어떤 것이 있었고 내가 참여했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기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대학 생활에 있어서 동아리라던가 봉사활동, 공모전, 인턴 경험이라던가 수상을 했던 경험이라던가 이런 수많은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거기서 내가 했던 역할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얻었는지 한번 순서대로 기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역할,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얻어졌던 결과 이 순서대로 한번 기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경험에 대한 항목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할 거예요. 공기업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아실 건데 그 항목을 통해서 지원자의 어떤 능력을 도출하려고 하는지 NCS 능력 기반을 통해서 항목을 분리해서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의 요지라던가 어떤 능력을 도출해내는지 파악을 해서 그것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경험에서는 아무래도 단체 활동에 관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가지고 결과를 얻었는지 묻는 항목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할 항목인 거죠. 사기업분들도 오히려 공기업분들에 대한 자소서 항목을 보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항목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항목에서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유추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두셔가지고 자소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능력별로 뽑아와봤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자소서 문항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전을 했을 때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는지 첨언으로 구체적인 상황이라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고 얘기하는 항목들도 있겠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부분은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에는 단체 활동을 하면서 겪은 문제라던가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했던 행동, 문제의 내용 및 해결의 어려움,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본인의 기여도 및 목표 달성 정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나의 행동과 나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항목을 보면 이 부분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거죠. 대인관계 능력도 보면 단체 생활, 구성원들 중에서 개선한 경험, 한정된 자원,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 자원 이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험, 상황이라던가 본인의 행동, 결과, 경험 같은 항목에는 과정을 중심으로 나의 행동과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시로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 기업들의 경험을 묻는 항목들은 거의 단체 생활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가 항상 묻는 항목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회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소통인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능력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로서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집에서 있는 시간 말고는 회사에서 동료들, 상사들 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제일 많이 부딪히고 겪어야 되는 분들이 회사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의 핵심 가치라던가 비전을 보시면 협력,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항목들을 고려해가지고 작성을 해봤어요. 굿 리스너, 소통의 통로 뭐 하나로만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굿 리스너라는 거는 내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를 했던 거고 소통의 통로라는 거는 나를 통해서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보면 항목에서 리더십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팔로우십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실 수도 있겠죠. 석사 입사 동시에 같은 기수로 베트남 친구가
생겼다. 베트남 친구와 교수님께서는 잘 이제 통하지 않았다. 불만이 서로 항상 있었던 거죠.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가지고 연구 생활을 포기하겠다며 저한테 불만을 토로를 했다. 이해가 되었지만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고쳐주었다. 나는 연구실 책임자로 있었고 교수님께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친구와 관계가 호전되었다. 그러니까 이 중재자 역할이라는 게 소통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략하게 경험의 결과를 얘기를 했던 거고, 소통이 중요한 어디 기업의 직무 생활에 나는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되겠죠. 과정, 결과, 그다음에 나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잘 맞춰가지고 작성해 주시는 게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은 이 직무에 대한 인턴 경험이라던가 수상 경험이라던가 동아리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경력이 꼭 없어도 성적이 좋았던 과목, 전공 과목별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했었고 과정도 중요할 거고, 그로 인해서 얻은 결과, 그다음에 느낀 점까지. 그래서 경력 부분에는 해당 경험이라던가 경력을 수행하게 된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 부분들을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항목을 작성할 때 자신의 소재와 관련 회사 혹은 직무가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원한 직무 분야에 대해 기아가 가진 장점과 역량, 보완해야 할 부분, 직무와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 및 관련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경험, 필요한 지식, 남들과 다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떠한 면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새롭게 제안했거나 개선해서 성과를 낸 일,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실행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이런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수행을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많은 거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여도를 통해서 여기 해당 기업의 해당 직무, 이 부분에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 과정이나 기본 항목들을 연습을 하실 때 500자에서 700자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경험이랑 경력 부분에서는 700자에서 1000자까지도 한번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길게 물어보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기업들도 혹시 보셨나요? 예외적으로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서론, 본론, 결론, 향후, 기여도 이렇게 나눠서 3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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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자 이렇게 끊어놔서 항목들을 각각 적게 한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경험을 했을 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성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첫 번째 예시는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전산 쪽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다르게 작성을 해봤어요. 최근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빅데이터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IT의 중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산업은 관련 지식으로 어디 부분에 융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융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을 해줬고, 이 서론에 해당하는 나의 경험은 이것이다 라고 본론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과정이 어땠는지, 뭐 석사 시절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결과를 얻었는지, 이 과정을 이렇게 한 결과 이런 성공적인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짤막하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소제목을 아래 항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한번 짤막하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두 갈식으로 쓰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결과는 결국 나한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향후 입사 후에는 어떤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 부분은 이제 앞에 대한 서론을 넣어보고 본론, 결과, 그다음에 느낀 점을 넣어봤고, 다음에는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 나의 과정들과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할 수 있게 됐는지, 그래서 그 능력은 입사 후에 어떤 기여도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경험과 경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했고 그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 직무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묻는 항목이 되겠죠. 요즘 들어서 자소서 항목에 경험, 경력, 지원 동기 이렇게 3가지 부분만 묻는 것이 되게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 작성도 순조롭게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째 영상에서는 지원 동기라든가 기타 항목,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 관련 팁이라고 하면 자소서 작성하기 위해 기업 분석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자소서 툴은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